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1%의 상승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180만 주로 전일 거래량의 79%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 이슈들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전의 코드번호 01576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6일 2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생산도 하고 이제 판매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전기입니다. 전기. 이게 이제 상품이죠. 근데 이 전기를 생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재료 비용, 즉 연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한전은. 그래서 실적이 흑자냐 적자냐는 결국에 이제 원재료비, 연료비가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전기료는 지금까지 거의 고정이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야 뭐 이익이 더 늘어나든지 할 텐데, 전기료가 고정이니만큼 상품 가격은 고정이고, 이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재료 비용이 얼마냐,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한전의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그런 이제 연료비나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한전이 다 떠안아 왔던 거죠. 그런 이제 구조적 부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2016년도에 가장 이제 좋은 실적, 15년도, 16년도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제 흑자가 감소하고 적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주가의 위치는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이제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MF 때도 그렇고, 뭐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이 구간에서 뭐 수도 없이 뭐 적자도 있었죠, 한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만 원대 정도에서는 항상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는데, 물론 이제 시간과 과정은 많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죠. 오랜 기간 또 하락하면서 악성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과정은 또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회사가 전기요금 개편안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좀 되는 첫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대규모가 좀 적자나는 그런 사태는 앞으로 좀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주가가 좀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1% 상승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는 건, 일단 이 종목에 뭔가 호재가 발생이 돼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냈던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뭡니까? 수급과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수급적인 요인, 시장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승을 하니까 수급적으로는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보면은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조금 사네요. 현재까지는 외인들이 22,000주 사고 투신이 42,000주 정도를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매도 흐름들을 보여왔다가 오늘 좀 매수를 잡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상승, 소폭이라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상승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22,500원, 그 다음에 23,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다 좀 세밀하게 본다면 22,500원에서 23,000원이고, 뭐 장기적으로 그냥 놓고 본다면 저는 23,000원도 그렇고 22,000원, 21,000원, 24,000원 그냥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 뭐 한호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이 영역 자체가 싸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현재 이 한전의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지 자리이자 중요한 가격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중심으로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매도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공매도가 또 나오니까 또 걱정인데, 사실 뭐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공매도 있다고 주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공매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최근 이제 5월 3일날 공매도 재개 이후에 5월 4일날 또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좀 부담이긴 부담입니다. 한 23,500원에서 23,2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뭐 사실 뭐 주가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있어야 뭐 떨어질 거 걱정하는데,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를 뭐 걱정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이제 22,500원, 23,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가격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매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가 매도가 안 됩니다. 시장가 매도가 되지 않고 보통 지정가 매도로 나가게 되거든요. 가격을 정해서 나가는데, 공매도가 많은 날은 호가창을 보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요 한두 호가 있죠. 요렇게 요 호가, 매도 호가, 여기에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공매도에서 이제 뭐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사달라고, 공매도 물량 좀 사달라고 여기다 엄청 걸어놔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한호가 빠지면 곧바로 위에 물량 빼서 밑에다 딱 쳐박아 버려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에 오늘은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하고 둘째 날까지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래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진정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전이 주가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포인트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결정되는 게 이제 6월 달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월 시작한 지 초인데, 사실 한 2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한 달 반? 2달? 뭐 이렇게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 전에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나온 걸로 6월 21일 날 3분기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안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는 남았잖아요. 그냥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보름 가까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대감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을 먼저 선작용해서 상승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그 결정 나기 전까지 주가가 민기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월 달에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의미가 없거든요. 이번에 2분기에는 이제 전기요금을 안 올렸는데, 이런 상황이 3분기에도 지속되면 한전이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면치 못해요.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3분기에는 그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최근에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린다고 해도 이익이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좀 보전하거나 손실을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게 지금 한 7년 몇 개월 만에 처음 올리는 거라서, 그 7년 만에 또는 7,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그런 상징성이 상당히 좀 주가에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6월달 정도의 전기요금을 좀 올린다라는 부분들이 결정되거나, 또는 그게 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선작용됐을 때 주가는 결국에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3,000원에서 22,500원 정도가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지켜주고 버텨주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위로는 최대 이제 27,000원에서 27,500원 사이에서의 하나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이슈가 없다면 하루하루 매일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이제 수급과 그런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하루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전기요금 인상하면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22,500원, 23,000원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25,000원 정도가 단기 저항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안에서 살짝 갇혀 있거든요. 살짝 갇혀 있는데 요걸 좀 뚫고 올라서야 여기를 가겠죠. 근데 이걸 돌파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좀 돼줘야 아무래도 27,000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점진적으로 좀 올라설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이 박스권으로 보는 이유는 이익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한전이 작년만큼 이렇게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을 것 같고, 작년에 진짜 4조 원 정도 냈어요. 영업이익을 엄청났죠. 순이익이 2조 원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면 원재료 비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비용 증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은 진짜 원재료 비용이 너무 쌌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작년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이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들이 올 한 해 또 예상이 되고, 그런 박스권 흐름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쌓여있는 이런 악성 매물들을 조금 소화하는 그런 이제 기간 조정에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2,500원과 23,000원을 기점으로 바닥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최대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를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보면서 이런 박스권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